블로그나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직선해서 많이들 찍으시죠? 이러한 생활 사진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SNS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까지 다양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도움이 될 만한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SNS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사진인데요. 이 사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셔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소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시청자분들이 길을 가다가 혹은 식당에 가서 블로그나 SNS에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직선해서 많이들 찍으시죠? 이러한 생활 사진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동일한 음식 사진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진들은 전부 다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서 찾은 사진이에요. 많은 분들이 음식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시는데요. 이렇게 즉석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은 저작권법으로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풍경 사진도 저작권법으로 보호가 안 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창작성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길을 가다 찍은 사진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목적일 뿐이지 그 어떤 창작성이 가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은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안 돼요. 이렇게 저작물에 해당이 안 되면 누구나 이 사진을 마음대로 이용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핸드폰으로 찍은 생활사진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인정을 해서 보호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굉장히 단순해요.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서 그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다른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또한 굉장히 말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식당이 오픈을 했어요. 제일 먼저 1번으로 간 손님이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2번 손님부터는 인증샷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저작권법에서 이야기하는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과는 배치가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법에서는 창작성이라는 것을 요구를 해서 이러한 생활 속에서 사진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찍을 수 있고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상황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사진일까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앞에서 보여드렸던 사진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처럼 창작성은 누구나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느낌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창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서 나만의 조리개값과 셔터 스피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응용을 해서 촬영을 한 그러한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러한 사진들은 사진 작가만의 노하우가 담긴 창작성이 있는 그러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또한 음식 사진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창작성을 인정받을까요? 음식 사진은 단순히 음식만을 찍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처럼 음식 외에 다른 식물들이라든지 아니면 식재료들을 DP를 한 후에 찍으시면 창작성을 인정받으실 수가 있어요. 화면에 보는 사진들은 어떤가요? 초록색 이파리들과 그 다음에 타월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식재료들이 주변에 같이 함께 있죠. 음식 사진을 찍어야 그 사진이 창작성이 있는 사진이 되고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누가 함부로 가져갔을 때 저작권 침해를 요구를 하면은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해주게 되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음식점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은 저작권법으로 전혀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조금은 어처구니가 없는 그러한 내용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차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셨을 때 올바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사진인데 불구하고 타인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가 저작권 침해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법원에 갔더니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나는 시간도 낭비한 게 되고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큰 돈이 또 낭비가 되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상황에 맞게 잘 대응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으세요. 물론 저작권으로 보호가 안 된다고 해서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육, 연구, 보도, 비평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을 한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큰 문제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고 이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SNS나 블로그를 운영할 때 참고하면 좋은 사진 저작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